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반등의 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웃을 수가 있네요. 힘을 내서 오후장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낙폭과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또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개별주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장 관심주 바로 12종목 공개해봅니다. 전일 현대차증권에서 숨겨진 HBM 수혜주라며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20%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시세를 이어가는 DIT가 10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검사 장비와 레이저 어닐리 장비 등 레이저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향 검사 장비 비중이 크고 레이저 부문의 매출 비중은 2%대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 중으로 앞으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오테크닉스가 있다면 SK하이닉스는 이 DIT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8일 SK하이닉스와 149억 원 규모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한 바 있죠. SK하이닉스 양 추가 장비 수주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듯 내년 이 AI 반도체의 선단 공정인 레이저 어닐링 장비 중심의 레이저 솔루션 등의 비중 확대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여기에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도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적용되는 만큼 전력 반도체 시장 개화의 그 수혜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각받기 시작한 DIT 더 눈여겨봐도 될까요? 오늘장 관심주 10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중소형 화장품주 오늘은 VT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실적 피크아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부 있었는데 여전히 실적 성장 기대는 살아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제품 리들샷의 인기와 또 일본 시장에서의 선전을 들 수 있는데요. 9월 들어서만 VT가 주가가 37% 넘는 급등을 보이다 10월 들어서 시장 변동성과 함께 또 오버행 물량 출회로 흔들렸었는데 이 교환사채 물량 대부분이 해소되면서 오버행 우려도 일부 완화가 됐고 또 시장 하락이 진정되면서 전일부터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합니다. 일본 매출 비중이 83%로 화장품 브랜드사 중에 일본 비중 가장 높은 업체인데요. 일본 시장에서의 리들샷 흥행 출시 이후에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전히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VT에 대해서 WB 플러스 안정적으로 신규 평가를 했습니다. 실적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업 부문 간 상호 보완으로 실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중소형 화장품주 VT를 중심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살펴볼까요? 이 LG에너지솔루션과 토요타와의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마알루미늄이 부각되면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늘장 관심주 8입니다. 자, 여기에 수급 이슈도 있는데요. 12월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 코스피 200 신규 편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사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LG 엔솔의 이슈를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LG 엔솔과 토요타 모두 사마알루미늄에 지분 투자를 한 바 있죠. 양사가 사마알루미늄 대주주로 있다 보니 향후 LG 엔솔과 토요타 협력에 납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800억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배터리용 양극박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해외 진출에 대한 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LG 엔솔, 토요타의 이슈가 부각된 이후 수급이 유입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사마알루미늄, 코스피 200 신규 편입에 대한 영향까지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DIT부터 전략 들어볼까요, 또? 네, 10위는 DIT입니다. 최근에 이 SK하이닉스 양 이 공급 이슈가 있었었고요. 이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오르는 주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다르게 이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는데 이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상당히 좀 추세가 좋죠. 그래서 동사는 이제 잘 안 알려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SK하이닉스하고 지난 19일 날 한 150억 조금 안 되는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죠. 그래서 HBM3, 그러니까 5세대죠. 이쪽 양산 라인에 투입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NDA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를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3, 2로 가면 이제 단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6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수가 높아지면 어떤 선폭이 미세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의 어닐리 장비의 어떤 수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쟁 상대는 아무래도 이제 이오 테크닉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는 이제 삼성전자 향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또 주가가 상당히 또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동사는 그급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주 이런 부분 상당히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HBM이라는 게 상당히 큰 화두이고 이런 데서 이제 외국산 장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산 장비에서 어떤 수주나 발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주가의 어떤 조정이나 눌림목 시에는 어느 정도는 담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각받기 시작한 DIT 조정을 이용한 매수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VT 살펴볼까요? 제가 중소형 화장품주도 변동성 키울 때 사실 실리콘2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한 조정받은 종목들을 볼까요? 실리콘2를 볼까요?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실리콘2에 무게를 실어주시긴 했는데 낙폭과대 중소형주 내에서 지금 VT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자리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네, 최근에 주가 하락의 이유를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지수가 조금 흔들렸죠. 지수 하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루머인데요. 3분기 화장품 실적에 대한 역성장 위기가 좀 시장에 돌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화장품 실적은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고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고 내년은 온기로 리드샷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실적에 대한 노이즈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연결로 본다면은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조금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큐브엔터 실적이 연결로 잡히죠. 큐브엔터 실적이 좀 빠지기 때문에 3분기 좀 내려갈 수가 있겠으나 4분기부터는 큐브엔터 공연 실적이 제대로 잡히기 때문에 4분기는 제대로 된 사상 최대 영업 이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굳건한 리드샷 성장세는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내년 한 1월 정도면 우리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전국에 한 600개에서 800개의 리드샷이 배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과 실적을 봤을 때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는 VT를 탑픽으로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VT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20% 넘게 급등한 모습인데 추가 상승 이어질까요? 아니면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후자 쪽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박이죠. 이제 양극재에 쓰이는 소재 이제 양극박. 이 양극박이 이제 알루미늄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에 이제 양극재를 덮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변 사업부, 이제 알루미늄 박을 사업하는 아변 사업부가 있는데 이게 한 65%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뭐 SK온이나 LG 에너솔루션, 뭐 삼성 에스라드 일부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국내 플레이어들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한 6개사가 되는데 국내사는 한 4개사가 됩니다. 뭐 동사, DI 동일, 롯데 알루미늄, 동원 시스템즈 이렇게 되는데 아변기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타사 대비 많은 보유수를 갖고 있고 양극박 비중도 상당히 타사 대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유독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과 도요타 자동차 이쪽에 이제 공급 이슈인데 LG 에너솔루션과 도요타 자동차가 약 10% 비율로 지난번에 이제 7월인가요? 9월인가 이때 지금 지분 투자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쪽 관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슈로 상당히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미 2030년까지 LG 에너솔루션하고 양극박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규모가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로 육박을 하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후에도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 왜냐하면 LG에너지는 수주잔고는 3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계약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일단은 오늘 상당히 급등한 모습이고 저는 일단은 목표가를 한 14만 원 정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상을 지금 슈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14만 원이 어느 정도 안착하는 상황을 한번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익 실현 부분적으로 수익 실현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사마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보유자의 관점에서 슬슬 비중에 대한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7위부터 6위 오늘장 관심주 살펴볼까요? 오늘의 7위입니다. 이슈보단 앞으로의 성장에 집중하자는 리포트 효과와 함께 반등을 주는 메디톡스가 오늘장 종목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휴젤과의 미국 ITC 소송 관련 휴젤의 유리한 방향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또 우려감의 조정폭을 깊게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이 이슈보다는 펀더멘탈 강화에 주목하자 올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공장 가동률 상승과 더불어서 일회성 비용 요인이 사라지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특히 내년과 내후년 빠른 성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차세대 보툴륨 톡신 제재 뉴럭스의 모멘텀인데요. 2024년 외형 성장이 시작으로 돼서 2025년 수출국가 다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높은 단가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의 회복으로 성장성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다시금 제대로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을지 메디톡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6위입니다. 6위는 엔터주에서 나왔는데요. 하이브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9월 한국과 일본 합산 앨범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하이브가 340만 장으로 가장 강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3분기는 양호한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600억 원대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3분기보다는 4분기를 주목하자 10월 TXT, 세븐틴, 11월에는 정국과 엔하이픈 등 이 컴백 라인업이 탄탄하고 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지분 취득으로 연결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 증가 효과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4분기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영업이익 지금 900억 원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위버스의 구동 모델 출시에 따른 이익률 개선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주가 밀리던 중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주는 하이브와 더불어서 엔터주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 메디톡스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지속적으로 메디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조정폭이 좀 깊은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더 돌리는 걸 확인하고 가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좀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정말 대신증권에서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메디톡스의 시가총액을 본다라면은 왜 이 기업을 커버하는 증권사가 최근에 SK증권 하나밖에 없었지라는 어떤 의심이 좀 드는데요. 오래간만에 정말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내용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고요. 이제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주가를 바라봐야 될 텐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이제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관련된 일회성 비용 역시도 하반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년 후년까지가 거의 뭐 실적에 있어서는 대폭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뉴럭스가 올해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실적이 온기로 내년부터 고스란히 잡힐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상공장에서 뉴럭스, 코어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때 이것이 수출로 잡히게 되면서 실적과 매출은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의 BLA 신청 그리고 중동 진출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좋은 호재는 주가가 충분히 밀렸다라는 거겠죠. 지금 주가는 전혀 걱정할 어떤 구간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 휴젤과 메디톡스의 소송 노이즈가 정말 얘기가 많습니다. 뭐가 더 좋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일단 소송 관련된 부분들 제외하더라도 지금 주가 너무 싸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드리겠고요. 만약에 메디톡스가 휴젤 대상으로 해서 소위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휴젤의 균주도 메딕소톡스의 균주와 같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알고만 계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주가고요. 중장기적 내년까지 한 6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보고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매력적인 주가까지 메디톡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오늘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엔터 사사들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이브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온 상황이고요. 하반기 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예, 웬터주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아티스트 컴백, 뭐 이런 데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고요. 뭐 동사 역시 뭐 BTS 멤버 전원이 이제 재계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뭐 재계약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났지만은 결국 완전체가 뭐 2025년에나 가능하게 한다라는 새로운 뉴스를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매크로 시황에 대한 불안정.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엔터주도 사실상 소비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역시 동반 약세 흐름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동사는 아니지만 뭐 YG 엔터 같은 경우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이제 블랙핑크 계약 만료인데 아직까지 뭐 정확한 공시는 없지 않습니까?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엔터주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른 어떤 공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원만하게 어떤 엔터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단기 조정은 아무튼 이런 단기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3분기 2분기가 사상 최고치였는 엔터주 실적들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3분기는 어느 정도 좀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4분기는 역시 좋은 어떤 실적들을 구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동사 역시 이제 뭐 BTS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계약 이런 부분은 기존의 어떤 유통사들하고의 어떤 협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걸그룹 뭐 드림 아카데미 역시 데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는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수 부장은 하이브가 엔터주 내에서 탑픽이세요? 저는 SM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 네, SM을 탑픽으로. 예, 하이브도 탑픽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예. 네. JYP 보시잖아요, 김성희 씨께서. 네. 탑픽으로. 네, JYP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좀 다르죠. JYP는 소위 중박 전략입니다. 너무 잘 되는 것보다는 중박을 터트리는 그런 그룹들을 여러 개를 가져가서 실적단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실적을 가져오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있고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4개의 소위 신인 팀이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 1월까지는 내년 1분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엔터주 하나 정도는 소위 디폴트로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을 좀 뜻하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실적 성장성의 어떤 노이즈가 전혀 없는 섹터라는 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JYP를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엔터주 실적을 보고 가자. 하이브도 긍정적이지만 각각 SM과 JYP 엔터 또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2차 전지주들의 시간 다시 오는 걸까요? 이 대장주들과 함께 소재 관련주들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코스모화학은 최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시운전을 완료하고 이 시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9%의 강세 보이는 가운데 4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SK하이닉스와 함께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 등 SK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큰형 지주사 SK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오늘까지 사흘째 유입되는 가운데 바닥을 딛고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까지 오름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발 불안이 있음에도 이틀째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가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흥구석유는 지난 화요일 상한가 이어서 오름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6%의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 전반의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파도는 홀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종속회사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54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주가 3거래일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 깊게 가져가면서 현재 7.6%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장 흔들림의 변동성이 컸던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반가운 하루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5위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노보노디스크 훈풍에 비만 당뇨 치료제주들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5위를 차지했네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당뇨병 환자의 신부전 치료에 있어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연구에 대해서 치료 효과 분명하다, 성공적으로 나오자 연구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 소식에 노보노디스크가 6% 상승, 일라이릴리도 4%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국내의 관련주에도 그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1개월, 2개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죠. 이를 비롯한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당뇨 치료주들도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폭이 깊었는데 오늘 좀 함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변동성이 컸던 만큼 오늘의 반등 이후에 그 연속성과 또 앞으로의 이벤트 주목해 봅니다. 인벤티지랩을 중심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시장 변동성에도 견고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AI 관련 반도체의 대장 한미반도체가 오늘장 관심주 4위입니다. 자, 미국 증권사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현 주가 지금 엔비디아가 $460 선인데 목표가 $700로 상향 움직임이 나오자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HBM 전용 장비 듀얼 TC 본더 그리핀을 최근 또 출시를 했는데요. 이 본더가 D램을 쌓는 과정에서 열로 압착해 정밀하게 쌓는 동시에 데이터 통로를 확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이 반도체 본더 라인업 드래곤에 이어서 그리핀을 확장하면서 HBM 진화에 맞춰서 이 본딩 장비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 드래곤, 그리핀 본더 장비 모두 공급 계약 추가로 또 체결을 하면서 동반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D램 공정에서 D램 집적도를 높여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중장기적인 한미 반도체에 대한 역할 강화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TSB TC 본더 1회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가 9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55,000원짜리인데 강한 추가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네요. 자, 이어서 3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이 높았던 만큼 골도 깊었던 AI 의료주들 속속 그 조정이 진정이 될까요? 3위는 루닛입니다. 의료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의 일본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보험급여 가산 대상으로 기대가 더해지면서 일본 시장에서의 강한 성장 모멘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CXR의 일본에서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도입병원 연내 3,000곳 돌파를 목표에 두고 있고요. 또 이벤트도 있습니다. 10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루니스코프를 활용한 연구 초록 발표를 하는 등 최근에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많이 빠진 데 따른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을 다져
가져가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고점에서 하방 변동성을 크게 확대했는데요. 여기도 연말 코스닥 150 신규 편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공매도의 우려 또한 잔존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부터 진단 들어볼까요? 네, 5위는 이 비만 치료제 열풍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인벤티지랩입니다. 지난달 고점을 찍은 후 이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한 지금 상황입니다. 인벤티지랩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릴라이 릴리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여줬고요. 노브노디스크의 주가는 6%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같은 종목들의 시세가 좀 나오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 일라이 릴리는 올라가는데 허쉬 초콜릿 그리고 코카콜라 같이 소위 단 것을 파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소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GLP-1이 이제 신장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장 투석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밤새 급락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이 단계에 그칠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 900조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거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시가총액 770조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단기에 꺾일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GLP-1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인벤티지랩이 됐든 펩트론이 됐든 다른 종목이 됐든 간에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라이 릴리가 한번 신고가를 770조짜리 종목이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 방향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GLP-1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후에 첫 자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물리신 분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인벤티지랩과 페트론 같은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민수 부장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좀 변동성 키웠던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뭐 시장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일시적인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김성훈 의사님은 중장기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주셨잖아요. 조금 더 긴 그림에서는 여전히 성장성을 주목하고 계시나요? 어떤 의견이세요? 예, 그렇죠. 뭐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일라일리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찍었고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최근에 반등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외 이런 어떤 리더 기업들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투심을 어느 정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 매크로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제한적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간 이후에 또 한 번의 추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시적인 반등 수준에서의 그 흐름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도 그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한미반도체도 전략 들어볼까요? 시장 흔들릴 때도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유민수 부장님 좀 이럴 때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 매수해봐도 되나요? 제가 뭐 HM이나 이쪽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직까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관련주도 일단은 어떤 제한적 흐름으로 저는 일단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한 추세 상승이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내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신규 매수 관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상승 시에 매수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거나 눌림목 자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만약에 AI 반도체가 없었으면 이런 어떤 HBM 관련주나 일부 반도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못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TS 본더의 동사 매출은 일회성 멘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수주라든지 매출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8단과 12단, 궁극적으로 16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HBM이 재단이 높이 쌓이기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얇은데 이게 1단에서 12단 한꺼번에 쌓는 게 아니라 1단을 쌓고 2단을 쌓고 이렇게 적층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단이 받는 하중하고 12단에서 한 번에 누를 때 1단이 또 한 번 받는 과정의 하중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TC본드의 기술력은 상당히 입증된 부분이 크고 상당히 고기술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가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의 올해 매출액은 기본적인 어떤 기존의 매출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TC본더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더 크게 반영되겠지만 이게 실적에 대한 밸류로 논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이 올해 TC본더 매출, HBM에 대한 AI 성장에 대한 매출이 10% 남짓이거든요. 이게 내년도에 40%, 50% 드러나는 비중 상당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는 계속적으로 잘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밀렸을 때 매수가 좀 유하고 일단 좀 제한적인 흐름에서의 그 맥락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주셨고 오늘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뭐 HBM의 모멘텀 있는 뭐 PSK홀딩스라든지 STI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고 장비단에서도 그래도 시장 흐름과 같이 궤를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민수 부자 이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 더 보신 쪽 있으세요? 저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HBM을 필두로 나머지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도 업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실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 주성 엔지니어 이런 것도 상당히 저게 볼 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진테크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보시는 게 좋겠다. 업사이클이 선행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장비 쪽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단에서 먼저 보시고 그다음 부품 PCB 이쪽으로 같이 연계돼서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입니다. 전날 이제 뷰노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오늘은 루닛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깊은 조정을 받고 나서 조금씩 그래도 서서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인데 루닛 좀 하락 추세 벗어나서 반등 좀 시도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성호 이사님? 소위 템베거 종목들이라고 하죠.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도 10배 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템베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한번 오르고 나서 장기간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라면은 루닛 같은 경우도 이제 저점을 이제 잡으려는 시도는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장기간 박스권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박스권 하단을 찾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안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164억인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루닛 인사이트는 반기 만에 100억 매출을 돌파를 했고 또 사우디 최대 규모의 민간 의료기관에 루닛 인사이트를 공급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실 때 야,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이 주가의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시장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초대형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 성장성이 거의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면서 적당한 트레이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코스닥 150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과연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글쎄요 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150 편입이 호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 말씀 주셨는데 류민수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박스권 전략에 대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상당히 기간 조정이 좀 어느 정도는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고점에서 소위 잡히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인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혹시나 매크로 시장에 의해서 동 종목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는데 매크로 시장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만약에 하락을 했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의 상황에서의 신규 매수의 섹터의 최선호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목요일 오후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은 박혜련님께서 삼성 SDI가 5% 상승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시총 상위준에서 좀 외면받았던 종목인데 어제 스텔란티스와 함께 두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의 부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6일에 발표할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선반영했다고 보는 걸까요? 3거래일째 상승세 지속하면서 50만 원 선대에 안착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엘리님의 의견입니다. TCC 스틸은 지수 편입 때문에 가는 건가? 라고 질문 주셨어요. TCC 스틸은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반등과 함께 12월에 있을 이 코스피 정기 변경 관련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꼽히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17%까지 급등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참 강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랜드튜브님의 의견입니다. 다음 타자로 장비주들 준비 중이야 라고 말해주셨어요. 오늘도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같은 2차 전지 스타 종목들에 이어서 셀 3사, 또 여기에 소재 관련주까지 훈풍이 점점 더 넓은 섹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비주들도 이 하반기와 내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했던 만큼 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이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윤성 FNC는 4.8% 상승하고 있고 하나기술도 연이틀 양봉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김지민님의 의견입니다. 니주 10월 30일 컴백이요라고 아티스트 일정 체크해 주셨는데요. 니주는 JYP 엔터의 일본 현지 걸그룹입니다. 정식 데뷔 전에 발표한 이 프리 앨범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현지 주요 차트 정상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JYP 엔터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니주가 또 4분기 얼마나 실적에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숨을 돌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이벤트 소멸 차익 실현으로 다른 섹터 대비 매도 물량이 더 강하게 출회되기도 했죠.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로봇주도 진단을 해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의 대장,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그 자리를 내어줬죠.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로봇주 주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 보니 그 변동성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월 고점 대비 상당 부분 가격 조정을 거쳤고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첫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 흘러내리면서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내 삼성 AI 휴머노이드 공개라든지 또 보피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등의 정책 기대 또한 유효한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부 주최 2023 로보월드가 개최되면서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로봇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가면서 오늘 유진 로봇이 또 급등에 나오기도 했죠.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 이 정책 모멘텀 또한 일정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하반기 기대가 높았던 만큼 최근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봇주와 마찬가지로 참 힘들었던 2차 전지주들도 진정이 되면서 오늘 지수에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대장도 힘을 내주네요. 에코프로 그룹이 1위입니다. 시장 상승과 함께 2차 전지주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과 더불어서 쇼커보가 유입됩니다. 최근 에코프로 버티던 개인입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삼성 SDI가 지난 7월 발표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이 공장 부지를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또 삼성 SDI와 협력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또 더 탄력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3일 내일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서 우려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깜짝 실적, 호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에코프로 그룹도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 그룹 함께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의 반등으로 앞으로 갈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워낙 기대감이 높았던 데 따른 로봇주 최근에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봐도 될까요? 루미스 부장님. 매수 조정의 기회로 삼아도 되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큰 폭으로 줬고 단기간에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줬지 않습니까? 3일 동안에 지금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반등의 목표치를 한 21선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짧게는 5일선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한 21선으로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로봇주에 관련해서는 지난주 이제 두산 로보틱스 어떤 그 부분으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지난 9월과 같은 로봇 섹터의 주도주 그러니까 중심주로 증시의 중심주로 발돋움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고퍼나 고밸류에 대한 부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하나는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산업 구조, 인구 구조 이런 거 관련해서 로봇에 대한 테마나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중심주로서의 추세적인 어떤 계속적인 상승은 아직은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은 이런 어떤 로봇주 외에 두산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전에 상당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실적이 자회사의 실적이 아직까지 탄탄한 부분이 있고 주가가 상승하기 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전에 주가가 회귀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밸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두산이라는 그룹이 좀 답답한 흐름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중장기적으로는 매수하는 타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레인보틱스가 나왔으니까 어떤 분은 두산 로보틱스가 중심,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아니냐. 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로봇주의 어떤 로봇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레인보틱스가 갈 것이다. 물론 지금 시총 차이가 한 6천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한 4천억 정도인가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두산 레인보틱스가 소위 총대를 메고 상승을 해야지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어떤 중심주로서의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로봇주로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은 레인보틱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 로보틱스 매수 기회지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이 조정을 받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인데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시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2000지 섹터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잡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참 2000지 섹터의 시세는 거의 쇼크오버가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강하게 뚫어낼 때도 쇼크오버에 의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바닥을 잡을 때도 공매도 쪽에 쇼크오버가 나오면서 바닥을 좀 어제 오늘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트리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었죠. 실적이 잘 나오면서 트리거로 작용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었고 중국 쪽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지금 탄산 리튬의 어떤 보충 가지고 있는 양이 한 일주일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도 올해 10배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본격적인 어떤 시세는 내년 한 1분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올 하반기, 4분기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금이 어떤 제한되는 어떤 박스권에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을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역시나 신재생 쪽에서 기인하는 ESS에 대한 가치입니다. 전 세계 신재생 업체 주가 흐름 52주 신저가를 찍고 이제서야 좀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에 대한 노이즈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생이 어떤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그와 연관된 ESS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2차 전지 섹터의 밸류에이션은 ESS에 대한 가치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공매도나 아니면은 뭐 중립 리포트, 매도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일 에코프로 그룹주가 차지를 하면서 오늘 또 지수 상승을 같이 또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시장에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또 불안이 다 가신 건 아니죠.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또 우리 미국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미국의 긴축에 대한 방향 최근에 그 우려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성우 이사님, 그래서 많은 이제 또 개인 투자분들이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하니까 시장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내가 뭔가 이제 덜 걸 덜고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해서 앞으로 불안한 장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4분기는 실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4분기나 3분기 실적보다는 역시나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어떤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실적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종목들에 좀 더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엔터주의 상승은 그런 의미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어떤 노이즈만큼은 엔터주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뭐 로봇과 그리고 AI 섹터의 경우에는 소위 내러티브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거품이라고 얘기를 해도 솔직히 할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AI 로봇 같은 그런 섹터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시장이 원하는 만큼 매출 성장성이 강하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또 이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10억 대주주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거의 겪은 지가 한 3, 4년 넘었죠. 그렇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억 대주주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미리 흘러내리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어떤 물량을 줄여 나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10월부터 11월 시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한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성이 담보되는 섹터 그리고 어떤 내러티브에 대한 종목들보다는 역시나 낙폭과대 위주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5위 인벤티지 랩부터 1위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성훈 이사, 류민수 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